일부 시선의 언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말로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눈빛은 늘 정직하다. 사랑이든 호기심이든 혹은 아무 관심도 없다는 무심함조차도 눈빛 하나에 모두 담긴다. 생각해보자.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가?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눈길이 가게 되지 않는가? 때로는 그 사람이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혹은 혹시라도 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시선을 보내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흠칫하며 피하기도 하고 혹은 다정한 미소를 머금고 조금 더 응시하기도 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서도 눈빛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간다. 처음에는 그저 관찰하는 수준에서 시작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려나? 하는 호기심.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기심은 더 깊어지고 눈빛에 스며든 감정은 더욱 짙어진다. 그 사람의 시선을 유심히 살펴보라. 당신과 눈이 자주 마주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시선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더 자주 바라보게 되고 또 본인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피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자주 눈이 마주치는가이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어떤 자리에서 당신이 상대를 바라봤을 때 상대도 마침 당신을 보고 있었던 경험. 하지만 둘 다 당황해서 급하게 시선을 돌려버리는 순간. 그리고 몇 초 뒤 슬쩍 다시 상대를 보면 또 마주치는 눈빛.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단. 하지만 반대로 일부러 피하는 사람도 있다. 원래는 자주 눈이 마주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은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특히 그 사람이 수줍음이 많거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라면 관심이 있어도 더욱 철저하게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눈빛의 깊이다. 단순히 눈을 마주친 것과 깊게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있을 때 단순한 응시라면 가볍게 스쳐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의 눈빛이 깊고 마치 당신을 더 알고 싶다는 듯한 호기심이 묻어 있다면 그것은 관심의 신호다. 더 나아가 만약 당신과 눈을 마주치고도 피하지 않고 오랫동안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욱 분명한 감정이다. 사랑은 때때로 말보다 눈빛에서 먼저 시작된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다음번에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하지 말고 약간 더 길게 바라봐라. 단 3초만 더.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어보라.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라. 만약 그가 머뭇거리며 당신에게 미소를 돌려주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금 더 머문다면 그것은 시선의 언어가 당신에게 보내는 답장일지도 모른다. 2부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우리는 누구에게나 일정한 개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50cm 이내의 거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만 허용된다. 이 공간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거리의 심리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법칙은 호감을 판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반대로 불편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려 한다. 거리로 드러나는 감정의 차이. 한 공간에 함께 있어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미묘하게 다르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을 때 상대가 몸을 기울여 이야기를 듣거나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인 호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대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 한다면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거나 아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먼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좁은 공간에 있어서가 아니라
넓은 공간에서도 굳이 당신 가까이에 앉는다거나 대화 중에도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다거나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나의 신호가 된다.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가벼운 접촉이 늘어난다. 살짝 닿는 손끝, 스치는 어깨. 사람은 관심 있는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접촉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소에서 손이 가볍게 닿았을 때 그 사람이 즉시 손을 빼는가? 아니면 살짝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움직이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는 당신과의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것에 어색함보다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화 중에 의도하지 않은 듯한 접촉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당신이 뭔가를 가리킬 때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등에 닿는다면, 가벼운 농담을 하면서 그의 손이 당신의 어깨를 살짝 툭 치고 간다면, 당신이 힘들어 보일 때 스스럼 없이 등을 두드려준다면,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은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다. 사람마다 다른 접촉의 의미. 하지만 사람마다 개인 공간의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기도 하고 반대로 신체 접촉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원래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고 가벼운 터치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유독 당신에게만 가깝게 다가온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일 수 있다. 다시 멀어지는 거리, 그리고 의미. 가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까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오해하기 쉽다. 관심이 없다거나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때때로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스스로에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둘 수도 있다. 관심이 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려고 한다면 편안하게 받아들이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상대가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너무 서둘러 다가가지 말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어쩌면 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호감은 거리로 표현된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감정은 종종 거리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 하고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거리도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무언의 관심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번에 그와 함께 있을 때 그의 거리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라. 그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닐 것이다. 3부 대화의 리듬.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말이 잘 통한다. 그런데 말이 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같은 단어를 써서 대화가 잘 이어진다는 의미일까? 사실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문제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고 공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리듬이 맞춰진다. 그리고 이 리듬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말의 속도, 호흡, 그리고 관심.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투를 유심히 들어보라. 특히 그 사람이 당신과 이야기할 때 평소보다 말이 빨라지거나 혹은 평소보다 느려진다면 그것은 작은 신호일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말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긴장되기 때문이다. 당신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혹은 조금이라도 더 유창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면서 말이 빨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숨기려 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화 중에 작은 공백도 중요하다. 보통 관심 없는 대화에서는 공백이 길어지면 어색한 침묵이 된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대화에서는 공백조차도 자연스럽다. 말이 끊어져도 불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긴다. 이것은 관심의 또 다른 형태다. 리액션의 차이가 만드는 거리감.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반응이 달라진다. 당신이 한 말에 평소보다 더 크게 웃는다면, 당신의 농담이 별로 재미없어도 억지로라도 반응해준다면, 당신이 말하는 동안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중요한 것은 리액션의 크기이다. 관심 없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리액션이 단순하고 기계적이다.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감정이 실린다. 작은 말에도 크게 웃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공감하며 가끔은 당신의 말을 따라 하기도 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미러링 효과라고 한다. 미러링 효과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게 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물을 마시면 상대도 따라서 물을 마시고 당신이 머리를 극적이면 상대도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미러링은 나도 너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자주 쓰는 단어나 말투를 상대가 따라하게 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주제에 대해 상대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인다면 당신이 말하는 속도에 상대가 자연스럽게 맞춘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당신과의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신호다. 대화를 길게 이어가려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짧게 끝난다.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끝이 없다. 당신이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 할 때 상대가 다시 새로운 주제를 꺼낸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떠나려 할 때 상대가 조금만 덜 하는 듯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당신과의 대화를 아쉽게 여기며 다음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관심의 확실한 신호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화를 길게 이어가는 것이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태도.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대화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당신이 말할 때 눈을 잘 맞추지 않는다. 대화가 끊겼을 때 다시 이어가려 하지 않는다. 질문을 받았을 때 짧고 건조하게 대답한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당신의 말에는 반응이 적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아쉽지만 그 사람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관심이 없던 사람도 대화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면 점점 끌리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 테스트, 대화 속 작은 도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대화 속에서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것이다. 일부러 말끝을 흐려보기. 대화 도중 중요한 부분에서 말을 흐려보라. 만약 상대가 뭐라고 하며 다시 물어본다면 그는 당신의 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고의적으로 침묵하기. 일부러 잠시 침묵을 유지해보라. 만약 상대가 그 침묵을 깨려 노력한다면 그는 당신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대화를 끝내는 신용을 해보기. 그럼 이만 가볼게라고 말한 뒤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라. 만약 그가 벌써 혹은 다음에 또 보자라는 말을 하며 아쉬움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당신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이다. 마지막 한마디, 마음이 있는 대화는 다르다. 관심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다르다. 말의 속도, 공감의 정도, 리액션의 크기,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다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당신과의 대화를 쉽게 끝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살펴보라. 그는 당신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는 당신과의 대화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즐거운가? 그 대답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먼저 느껴야 할 호감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4부, 자주 언급되는 이름.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주 부른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감정의 표현이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상대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다. 대개 대화는 너 그쪽, 이와 같은 대명사로 충분히 진행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굳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한번 떠올려보자.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 본능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을 이름 효과, 네임 이펙트라고 한다.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현상이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특히 그 이름을 부르는 톤, 빈도, 감정이 실린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이 보내는 신호. 1. 무의식적인 호감의 표현. 호감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투도 달라진다. 평소보다 부드러워지고 상대를 더 친근하게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가 맞아 지훈아 혹은 근데 수진아 내 생각은 어때? 처럼 대화 흐름과 상관없이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한다면 그것은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보통 우리는 이름 없이도 대화할 수 있다. 맞아, 너 말이 맞아. 혹은 근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말해도 충분한데 굳이 상대의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대를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와 더 가까운 사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미묘한 감정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 이 특별한 어투와 애칭의 사용.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중요하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살펴보자. 풀네임을 자주 부르는 사람. 김지훈, 넌 진짜 재밌어. 오수진, 너는 항상 긍정적이야. 이렇게 풀네임을 부르는 것은 상대를 좀 더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나 풀네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깊이 상대를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름을 살짝 변형하는 사람. 지훈아, 수진씨, 지훈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거나 변형하는 것은 상대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다. 특히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대상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르고 싶은 욕구를 갖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사람이 당신을 부르는 호칭이 딱딱하고 거리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당신을 안전한 거리에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3.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은 단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 패턴을 유지한다. 가령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수진이가 좋아하는 거잖아. 처럼 불필요한 순간에도 이름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상대를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이 관심 없는 상대라면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자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4. SNS에서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 디지털 시대에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이제는 직접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호감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댓글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 지훈아,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수진이는 이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 이름을 직접 태그하거나 댓글로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반응을 넘어 넌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도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 언급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특별한 감정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메시지에서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 수진아, 오늘 하루 어땠어? 지훈아, 이거 보고 내 생각났어. 이름을 부르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들며 호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그런 표현을 쓰게 된다. 5. 이름을 부를 때의 감정이 실린 목소리. 같은 이름이라도 부르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소리의 톤과 감정을 살펴보자.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부드러워진다면
혹은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가볍게 부르면서도 살짝 머뭇거린다면, 또는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강조하며 부른다면, 이것들은 모두 관심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감정을 숨길 수 있어도 목소리에 담긴 온도는 숨길 수 없다. 따라서 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의 분위기를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 테스트 이름으로 확인하는 호감 신호.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라. 일부러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화해보기. 만약 상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당신도 일부러 이름 없이 대화를 해보라.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기. 장난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부르거나 애칭을 붙여서 불러보라. 상대가 즉시 반응하면서 맞받아친다면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름을 부를 때 상대의 반응 관찰하기. 당신이 상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기분 좋아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관심을 즐기고 있다는 뜻이다. 결론. 이름은 관계의 온도를 말해준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그 순간마다 감정이 담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의 머릿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의 입에서 당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을 잘 살펴보라. 그것이 호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5부 작은 호의 속에 숨겨진 감정.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작은 배려를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호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감정이 깃든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고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무언가라도 해주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단순한 친절과 감정이 담긴 배려는 어떻게 다를까?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지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움이 지나치게 자주 혹은 세심한 방식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무언의 관심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1. 사소한 배려가 자꾸 반복될 때 사람들은 보통 한두 번의 친절은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속적으로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사람. 아침 출근길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넨다면 그냥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된다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당신이 마시는 커피 브랜드까지 기억해서 사온다면 그건 다르다. 그것은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다. 어디 아프거나 피곤해 보일 때 걱정해주는 사람. 오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이 한마디가 단순한 관심일 수도 있지만 매번 당신의 컨디션을 살펴보고 챙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 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매번 당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내가 편했으면 좋겠어라는 감정이 담긴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 필요 이상의 배려는 감정의 표현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선이 있다. 정해진 선을 넘어가면 부담스러울까봐,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조심한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그 선을 조금씩 넘으려 한다. 더 챙겨주고 싶고, 더 돕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진다. 나보다 더 먼저 나를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나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사람. 비 오는 날 본인은 우산을 다 젖으면서도 나를 더 챙겨서 우산을 기울여주는 사람. 이런 행동은 순간적인 호의가 아니라 나는 너를 챙기고 싶어라는 감정의 표현이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행동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건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은 작은 바람을 기억해주고 실행하는 사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라며 작은 선물을 건네는 사람. 당신이 불편해할까봐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배려해주는 사람. 이 모든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 속에는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어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3. 은근한 배려 속에 감춰진 신호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좋아할 때 너무 티를 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 대신 배려라는 형태로 감정을 숨긴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는 굳이 배려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힘들어 보여도 굳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계속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보호해주는 사람. 차가 많은 길에서 본능적으로 당신의 반대편으로 걸어가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는 사람. 이런 행동은 일부러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사람. 당신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다면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줄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 당신이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면 먼저 메뉴를 바꿔주는 사람. 이 모든 작은 배려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4. 단순한 친절과 관심의 차이. 가끔 우리는 헷갈린다. 이게 그냥 친절한 건가? 아니면 관심이 있는 건가? 그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배려가 습관적인가 아니면 선택적인가를 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가? 원래 누구에게나 잘 베푸는 친절한 성격이라면 그 배려는 단순한 습관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독 나에게만 특별한 배려를 하는가?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인 관심일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가? 단순한 친절은 자기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너를 우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작은 불편을 감수하기도 한다. 5. 마지막 테스트.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 사람이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감정이 담긴 행동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실험을 해보라. 1. 일부러 작은 부탁을 해보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보라. 만약 그 사람이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도와주려 한다면 그는 당신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작은 배려를 해주고 그 반응 보기. 반대로 당신이 먼저 배려를 해보라. 만약 그 사람이 예상보다 크게 감동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보답하려 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3.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해보기.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지 아니면 유독 나에게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비교해보라. 만약 나에게만 유독 신경을 많이 쓰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호감이 담긴 배려일 것이다. 결론. 작은 배려 속에 감춰진 감정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작은 배려를 반복해서 해준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어디까지 배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 속에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6부. 우연을 가장한 만남.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진다.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 그런데 대놓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연을 가장한다.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더 자주 마주치고 싶어 한다. 그 결과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정말로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 그 힌트는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1. 자꾸 마주치는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너 여기서 뭐 해? 언제부턴가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우연히 나타난다면 그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우연히 한두 번쯤 마주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횟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일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진짜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아. 호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루틴을 기억하게 된다. 언제쯤 어디에서 볼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예측하고 그 흐름에 맞춰 의도적인 우연을 만든다. 아, 너도 여기 오는구나. 가령 당신이 늘 가던 헬스장이나 공원 혹은 특정한 시간에 머무는 공간에 그 사람이 갑자기 자주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3번 이상이면 그것은 의도된 만남이다. 이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려는 사람, 누군가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당신과 공통점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나도 그 영화 진짜 좋아해.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영화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다. 우와, 너도 이 노래 좋아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듣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따라 해보기도 한다. 그거 너 때문에 찾아봤어.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너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관심의 신호다. 특히 그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다리처럼 작용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3. 당신의 일정을 묘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오늘 바쁘지 않으면 같이 갈래? 혹시 그 사람이 당신의 스케줄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당신이 출근하는 길이나 자주 머무는 장소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너 오늘 그 시험 보는 날 아니야? 우리는 보통 관심 있는 사람의 일정을 기억한다.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는 날 혹은 바쁜 날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당신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 처음 봐. 반대로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놀라면서도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반응이 어색하게 과장되거나 예상보다 흥분된 듯 하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의 만남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4.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보이는 반응. 진짜 우연이라면 그 사람의 반응은 보통 평온할 것이다. 하지만 의도된 우연이라면 그 반응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와, 너 여기서 볼 줄 몰랐어.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상보다 과한 리액션을 보인다면 그는 이미 당신과의 만남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 잘 지내? 반대로 너무 어색해하며 갑자기 긴장하는 반응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말을 더듬거나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며 자연스럽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일부러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다. 우리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커피라도 마실래? 만약 우연히 마주친 순간을 기회 삼아 즉흥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당신과의 시간을 꿈꿔왔다는 의미일 수 있다. 5. 직접적인 테스트, 우연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 사람이 정말 의도된 우연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1. 갑자기 동선을 바꿔보기. 만약 당신이 갑자기 평소와 다른 장소로 갔을 때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진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2.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이야기해보기. 당신이 나 요즘 애 빠졌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취미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건 당신과 공통점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증거다. 3. 우린 진짜 자주 마주치네 라고 말해보기. 만약 그 사람이 당황하며 얼버무린다면 그는 본인이 만든 우연을 들키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 우연은 가장될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과 더 자주 마주치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워서
우연을 가장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꾸 당신 주변을 맴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예상보다 자주 반복된다면 그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당신을 향한 작은 기대와 설렘이 숨어 있을 것이다. 7부 사소한 농담과 장난 속 숨은 마음.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농담과 장난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오히려 더 장난을 많이 걸었다. 괜히 놀려보고 싶고 괜히 주의를 끌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말이 많아지고 작은 장난이라도 걸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싶어진다. 어쩌면 농담 속에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단순히 가벼운 장난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이 실린 행동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 차이를 알려면 장난의 방식과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자꾸 장난을 거는 이유. 장난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고 같은 공간에서 오래 머물게 한다. 너 진짜 어이없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냐? 이처럼 장난을 치면서도 은근한 칭찬이 섞여 있다면 그건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싶어하는 감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야, 너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나보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놀리면서도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 선에서 분위기를 띄우려 한다면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 많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신호다. 넌 진짜 바보다. 근데 귀엽긴 해. 이런 말은 단순한 농담 같지만 사실은 감정을 살짝 숨긴 표현일 수도 있다. 농담 속에 칭찬이 섞여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2. 일부러 놀리거나 약간의 경쟁심을 유도하는 경우.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도발을 하거나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 야, 나랑 내기할래? 너 못 이길걸? 어떤 사람들은 장난을 빙자해 경쟁 구도를 만들려 한다. 그리고 이 경쟁 속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며 대화를 길게 이어간다. 너 진짜 이거 하나도 몰라? 대박이다. 이렇게 가볍게 놀리는 말투 속에도 상대방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런 말들에는 너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심리가 포함되어 있다. 즉, 장난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3. 신체 접촉을 동반한 장난.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특히 신체 접촉을 동반한 장난은 단순한 농담과는 차원이 다르다. 야, 너 왜 이렇게 느려? 밀어줄까? 너 되게 귀엽다. 진짜 바보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포함된 장난을 반복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더 가까운 관계로 가고 싶어하는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호감이 있다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상대가 신체 접촉을 불편해하거나 장난을 피하려 한다면 그 장난은 단순한 친근감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4. 상대방이 불편해하는지 신경 쓰는 경우. 장난을 치다가도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 같으면 바로 멈추고 분위기를 풀어주려 하는 사람이 있다. 아, 농담이야. 진짜로 기분 나빴어? 미안해. 너 삐쳤어?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즉시 확인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말 한마디도 중요하게 느껴지고 괜히 상대가 기분 상하면 어쩌나 걱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상대가 장난을 치다가도 즉시 분위기를 살피고 사과하거나 풀어주려 한다면 그것은 상대가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다. 5. 장난이 끝난 후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
장난은 언제나 가볍게 끝나야 한다. 하지만 가끔 장난이 끝난 후 이상하게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가 있다. 진짜 바보야라고 말하고 난 후 갑자기 멋쩍은 웃음을 짓는다. 넌 진짜 귀엽다니까. 라고 말하고 나서 갑자기 시선을 피한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 이런 순간이 온다면 그 장난 속에는 단순한 장난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가 말을 던지고 나서 갑자기 어색해하는 경우, 그것은 그가 무심코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일 수 있다. 농담이 끝나고 난 후의 공기 속에는 때때로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가득 담겨 있다. 6. 장난 속의 호감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 장난인지 관심인지 헷갈릴 때 아래 방법을 시도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1. 장난을 받아주지 않고 반응을 살펴보기. 상대가 장난을 걸었을 때 일부러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며 받아주지 않는다. 만약 상대가 다시 장난을 걸며 분위기를 살리려 한다면 그는 당신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 반대로 똑같이 장난을 쳐보기. 상대가 나에게 장난을 쳤다면 반대로 내가 같은 방식으로 장난을 쳐본다. 만약 그 사람이 즐겁게 받아들이며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건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3. 장난을 넘어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기. 농담이 오가는 중간에 근데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진지하게 물어본다. 만약 상대가 당황하거나 말을 얼버무린다면 그건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숨기려 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결론. 장난 속에 숨겨진 마음. 장난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감정 표현일 때가 많다. 어쩌면 그 사람의 작은 장난 속에는 당신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장난을 걸어올 때 그 장난 뒤에 감춰진 감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보라. 그 속에서 조금은 솔직해지고 싶은 그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8부. 나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남을 돕는다. 친절한 사람이 많고 도와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감정이 실린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기가 어렵다.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뭔가를 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진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상대를 챙기고 돌보고 싶어진다. 그리고 이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단순한 친절과 호감이 담긴 도움의 차이는 무엇일까? 1. 필요할 때마다 먼저 나서는 사람. 내가 도와줄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나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말 한마디 없이 가방을 대신 들어줄지도 모른다. 괜찮아, 내가 할게. 친절한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매번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유독 당신을 위해 자꾸만 먼저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돕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편해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해줄 수 있어. 상대가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별말 없이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 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돕는 사람. 고마워.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 아니야. 그냥 해주고 싶었어. 만약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서도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도움을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고마워라는 말을 듣길 원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조차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냥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너만 괜찮으면 돼.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돕고 나서 나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당신의 행복을 자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깊은 감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3.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돕는 사람.
이거 언제 해결됐지? 누가 나 대신 챙겨줬어? 어느 순간 당신이 힘들어했던 일이 해결되어 있다면, 혹은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을 돕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티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거운 일을 떠안고 있을 때 몰래 도움을 준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던 작은 문제도 알아서 해결해 준다. 당신이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 준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당신이 거절해도 계속 돕고 싶어 하는 사람.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한두 번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당신이 괜찮아라고 말해도 굳이 꼭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한다. 아니야, 너 힘들잖아.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사람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했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마음속 깊이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5.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티가 나는 사람. 그냥 친구로서 도와주는 거야.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때로는 자신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결국 행동에서 감정이 묻어난다는 것이다. 내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써?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당신이 필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6. 도움을 주면서도 내 반응을 신경 쓰는 사람. 너 너무 고맙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줘? 순간 당황하며 그냥 너니까? 만약 상대가 당신을 도우면서도 당신의 반응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 단순한 친절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움을 준 후 당신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뿌듯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너가 좋아하는 거면 나도 좋아. 괜찮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런 말을 하면서 작은 도움 하나에도 당신이 기뻐하면,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향해 있었을지도 모른다. 결론. 도와주는 행동 속에 숨겨진 감정. 우리는 누구나 남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서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상대방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돕고 싶다는 감정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이 힘든 순간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나선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은 이유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그 속에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9. 무심한 듯 챙기는 순간. 때로는 관심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티내지 않고 조용히 숨기는 걸 더 편안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 바로 무심한 듯 챙기는 순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널 좋아해. 난 너에게 관심 있어. 이렇게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말없이 작은 배려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진짜 우연일까? 어쩌면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속에 그 사람의 감정이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일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신경 써주는 사람. 우리는 보통 남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신경을 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쓸데없이 나를 챙겨준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내 취향을 기억하고 있을 때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었어?
꼭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도 내 컨디션을 챙겨줄 때, 너 요즘 바빠 보이던데 괜찮아? 딱히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 상태를 먼저 살펴봐 줄 때, 이런 배려들은 나는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 내가 신경 쓰여서 그냥 챙겨봤어. 라는 감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남들은 모르는 내 습관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는 보통 상대에게 큰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작은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생긴다. 너 오늘 커피 안 마시네? 평소에 커피 마시는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 너 이거 먹을 때 항상 이렇게 하더라. 내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 너 이 노래 좋아하잖아. 그래서 틀어봤어. 나도 잊고 있던 취향을 기억하고 맞춰줄 때,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감정에서 나온다. 특히 그 사람이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 할 때, 그 관심은 더욱 확실하다. 3.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편이 된다. 난 내가 맞다고 생각해. 내가 틀린 것 같진 않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항상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때 그 사람이 슬쩍 나를 감싸주려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강한 신호다. 야, 그러지 마. 쟤 힘들잖아. 너 왜 자꾸 걔한테 그래? 너도 좀 이해해줘. 이렇게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나서서 내 편이 되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 뒤에는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4. 내가 불편해할까봐 먼저 배려하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불편한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불편해하는 순간을 남들보다 더 빨리 감지한다. 내가 불편할까봐 미리 해놨어. 너 이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안 했어. 이렇게 작은 배려를 먼저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여기 자리 불편해? 바꿀까? 너 힘들어 보이는데 잠깐 쉬었다 갈까? 이렇게 사소한 배려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건 그냥 습관적인 친절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5. 내 말을 무심한 듯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듯이 듣고 있던 말들을 나도 모르게 기억하고 있다. 너 전에 이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내가 그때 보고 싶다던 영화 나왔던데 내가 예전에 이거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내가 무심코 흘린 말들을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심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이런 모습까지 보일 수 있다. 내가 피곤할 때 이거 먹으면 좋다고 했었지? 그래서 사왔어. 내가 싫어하는 음식 안 시켰어. 다른 거 먹자. 이렇게 나도 잊고 있었던 말까지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 나를 깊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6. 대놓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챙기는 사람. 관심이 너무 티나지 않게 그러면서도 조용히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내 거야. 이미 챙겨놨음. 너 좋아하는 거 있길래 그냥 샀어.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생각나서 해준 거야. 쿨한 척. 이런 사람들은 나는 티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티가 난다. 특히 그냥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신경 좀 썼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피하려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 무심한 듯한 관심은 오히려 더 확실하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감정은 무심한 듯한 행동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냥 너 생각나서, 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했어. 이런 말들과 함께 작은 배려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당신을 향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무심한 듯이 당신을 챙긴다면 그 행동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자. 그 속에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 10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이다. 사람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느껴진다. 말보다 행동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정말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 수많은 신호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이다.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하는 진짜 신호일지도 모른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진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끌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도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호감 신호는 분석할 수 있어도 사랑은 계산할 수 없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에게 더 자주 눈길을 주고 사소한 배려를 하며 작은 스킨십을 시도하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신호가 다 맞아떨어져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감정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느끼는 호감은 수백 가지의 행동과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마음에서 오는 느낌으로 결정된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논리적으로 모든 신호가 맞아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편안하지 않다면, 내가 설레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반대로 별다른 특별한 행동이 없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면, 그 사람의 존재가 내 하루에 작은 떨림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호감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유독 빠르게 지나간다.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순간에 몰입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시간이 천천히 가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아직 5분밖에 안 지났어? 뭔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다. 이것은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호감이 있는 사람과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다. 그러나 어색하거나 감정이 없는 관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어색한 침묵이 반복된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몸이 반응하는가? 설레는 감정이 있는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몸이 긴장되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감정을 먼저 알고 반응한다. 편안한 감정이 있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설렘보다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다. 이 감정이 든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몸이 거부하는 감정이 있는가?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거나 긴장감이 아니라 부담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신호일 수도 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감정을 먼저 감지하고 그에 따라 반응한다. 호감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혹은 아주 편안해지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몸이 긴장하거나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자. 결국 답은 내 안에 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할 때 수많은 신호를 찾고 해석하려고 한다. 하지만 사실 그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가?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고 즐거운가? 그 사람이 내 일상 속에서 생각날 때가 많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을 고민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5. 호감의 신호를 넘어 감정을 확인하는 법. 호감 신호는 중요하다. 하지만 신호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그 사람이 나와 있을 때 표정이 어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작은 배려를 계속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보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신호를 찾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신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신호를 고민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을 그대로 느껴보자.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답이 들어있을 테니까. 결론. 사랑은 논리가 아니라 느낌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고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이다. 결국 모든 답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 이제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당신의 마음이 들려주는 진짜 신호를 들어보자.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르니까.